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코인의 해답 김반장입니다. 4월 3일 목요일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금일 새벽에 다들 많이 아침에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트럼프의 대대적인 관세 발표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예외 없이 관세를 때리고 특정 나라에는 다 차등을 두면서 추가 상호 관세를 발표를 했었는데요. 현재 XRP 리플의 가격은 3,050원, 이제 2.05달러 정도를 유지를 하고 약 1.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중 고가로는 3,085원, 그리고 3,000원대가 잠시 뚫렸었습니다. 저가는 2,900원대를 잠시 찍어주면서 현재는 3,000원대로 다시 회복을 한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트럼프의 상호 관세 발표하기 이전에 전 세계에 동일하게 10%의 관세를 먼저 때린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기존 예상을 했던 것보다는 괜찮아서 살짝 상승을 했다가 이제 각 나라별로 쭉 리스트 나왔죠. 그때 큰 하락이 있었습니다. 큰 하락이 있고 현재는 약간 회복해서 다시 한번 2달러 그리고 3,000원대를 회복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어떤 큰 호재나 악재가 있을 때 시장은 반응을 합니다. 선반영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쇼킹한 발표가 있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제 막상 그 어떤 충격이 왔을 때 그것을 흡수하고 시장에 다시 한번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 저와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오늘 이런 이슈들과 관련하여 주요 기사 체크해 보고요. 앞으로 리플의 가격 방향 그리고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특히 이 따봉 버튼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니까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부터 같이 살펴보시죠. 이제 트럼프의 관세 쇼크, 기본 10% 그리고 추가 상호 관세 발표. 트럼프가 이렇게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발표에서 각 나라별로 상호 관세 목록을 쭉 들고 나왔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25%, 중국 34%, 유럽연합 20%, 일본 24%, 이제 특이했던 게 베트남 46%, 그리고 태국이 36%,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캄보디아도 49%로 엄청 높죠. 이렇게 부과를 했고 유예 없이 바로 시행을 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무역 적자 규모 기준 상위 10개국 안에 포함되어서 25%의 관세율을 적용을 받았고요. 이 수치는 예상치였던 20%보다 좀 높게 나와서 시장에 충격을 줬습니다. 유럽연합보다 높고 중국보다는 좀 낮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은 항상 미국과 대립관계에 있기 때문에 중국보다 높을 수는 없었겠죠.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산업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게 베트남과 태국 그리고 캄보디아가 되게 높잖아요. 근데 이 이유는 이 나라가 직접 미국에 수출한다기보다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이 베트남과 태국에 생산 기지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나라의 관세를 때린 거는 간접적으로 한국과 일본을 저격을 한 거죠. 너네가 이쪽에 저렴한 인건비를 사용해서 싸게 제품을 좋은 걸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하니까 우리는 피해를 보고 있어 라는 게 이제 트럼프의 주장이고 베트남과 캄보디아, 태국에 대한 견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4월 3일부터 바로 적용이 되고요. 철강, 알루미늄도 기존 관세에 더해 부담이 커졌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행동을 하는 이유는 단순 경제 문제가 아닌 국가 비상사태, 그러니까 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보는 거죠. 향후 무역 협상에서 주도권 확보를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관세율이 협상 가능한 상한선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목록 중에서 캐나다와 멕시코는 이번 조치에서 빠졌는데 이미 그 전부터 마약 밀매라든지 불법 이민 문제로 25%의 관세를 적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죠. 포함된 제품도 예외를 두면서
캐나다와 멕시코의 보복 가능성을 줄였습니다. 여기에서 이미 25%를 하고 있는데 또 추가로 때린다고 하면 원래 그렇잖아요.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문다고 어떻게 보복으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은 유예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럽연합은 보복 관세를 포함한 대응 계획을 현재 수립 중이라고 하네요. 자, 글로벌 관세 평균 20%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왔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바클레이스는 이번 관세 발표에 대해서 가중 평균으로 계산할 경우에 글로벌 전체에 20%의 관세를 평균적으로 때렸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상 시장이 우려하던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대만, 한국, 유럽 이렇게 있고요. 베트남에 대해서는 46%의 상한 관세를 부과를 하는데 관세 발표 직후에 시장이 일시적으로 반등을 했었습니다. 아까 차트에서 제가 보여드렸죠. 기준선 10%를 먼저 발표했기 때문인데 예상보다 괜찮네 라고 하면서 살짝 긍정적으로 올랐다가 이제 뒤에 큰 게 오고 있었죠. 국가별로, 나라별로 세부 내용이 드러나면서 시장이 한꺼번에 쭉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였죠. 매체는 이번 조치가 협상의 시작점이라는 분석을 했는데 되게 높은 관세를 일단 때리는 겁니다. 그리고 향후 협상을 통해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스킬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게 한 개나 뭐 두 개 정도, 최대 두 개까지 원해요. 예를 들어서 그럴 때 상대방한테 4개에서 5개를 던집니다. 그러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크게 한번 지르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상대방은 당황을 하겠죠. 아니, 나는 하나, 2개 정도를 너가 원하는 걸 알고 있는데 4개, 5개를 때리네? 이러면 이 사람은 충격을 받고 좀 당황을 하겠죠. 그러면서 이거에 대한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실제 협상에 들어갔을 때는 이미 이제 4개나 5개라고 때려놨기 때문에 이 사람은 1개나 2개에 대해서는 면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나 2개만 말하면 땡큐라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하나나 2개는 기본적으로 얻고 플러스 3개까지도 자기가 원하는 걸 가져가는 스타일. 이게 예전에 사업가 시절부터 여러 번 해왔던 협상 방식입니다. 그래서 언론도 이걸 아는 거죠. 일단 미국이 고율로 때리고 그리고 나서 협상을 해서 아까 재무장관도 말했잖아요. 그 말했던 세율이 상한선일 것이라고. 그래서 일단 때려놓고 각 국가가 어떻게 리액션을 하는지를 보고 좀 조절해 줄게,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당장 시장에는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물 시장의 반등에 올라탔다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많아서 내일 저가 매수에 대한 기대도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는 혼란이 오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패닉셀을 하거나 그리고 손실에 물려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네, 하지만 우리 이제 코인의 해답 구독자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실시간 공부방 그리고 정보 전달방을 통해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브리핑도 해드리고 정확한 기준점을 잡고 시장의 공포에 휘둘리지 않으시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아직 입장을 하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영상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을 통해서 신청을 주시면 한 분 한 분 저희가 입장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XRP 리플, 오늘 2달러가 무너질까? 라는 기사인데요. 현재 XRP는 2.12달러 선에서 거래 중이며 하루 기준 2% 이상 하락한 가운데 2달러 지지선 붕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매도세가 강화되면서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어 단기 약세 전환 가능성이 제기된다 라고 하는데, 다시 차트를 잠깐 보면 잠시 저가로는 아래 3,000원선을 뚫었다가 현재는 다시 올라왔죠. 이제 트럼프 관세 발표 이후에 잠시 그 지지를 계속 해줬던 그 지지 구간을 뚫고 아래로 내려갔어요. 여기 강하게 꽉 찬 음봉이 보이시죠? 사람들이 많이 던졌다는 얘기인데 지금 달러상으로 봐도 2달러대를 아직은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과거 차트로 계속 돌아가 봤을 때도 이 지지 구간은 정말 공고하게 지켜줬던 강력한 지지 구간, 매물대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요거를 계속해서 리테스트를 하고 아래를 뚫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기도 하고
여기 같은 경우에도 아래로 쭉 빠졌다가 다시 올라간 모습이 보이시죠? 그만큼 이 구간은 굉장히 의미 있는 지지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지지선이 과연 이번 관세 발표로 인해서 깨질 것인지 굉장한 관심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사에서도 2달러 지지선은 최근 수차례 테스트를 받았지만 명확한 반등이 없이 계속 눌리고는 있다. 그래서 매수세의 고갈이 우려된다라고 하는데요. 반대로 얘기하자면 이 2달러 지지선이 단단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앞으로 있을 호재, 조그마한 호재만 있어도 충분히 반등 가능성은 나오게 됩니다. 기사를 계속 살펴보자면 시장에서 현재 XRP의 방향성을 가를 핵심 구간으로 2달러를 주시하고 있다. 매수세가 빠르게 유입되지 않는다면 24시간 내 2달러 이탈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가 있는데 향후 투자자들은 거래량과 기술적 반등 여부를 면밀히 살펴야 할 시점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거 이어서 연결되는 기사도 한번 같이 봐볼게요.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4월 3일 비공개 회의, 한국 시간으로는 이제 4월 4일로 넘어가는 새벽이 되겠네요. XRP의 중대 영향 가능성, 이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자, SEC의 4월 3일 비공개 회의에 시장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번 회의는 법률 및 집행 사안을 다룰 예정으로 리플랩스와 XRP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SEC와 리플의 소송이 사실상 종결은 됐어요. CEO가 승리 선언을 했죠. 갈링하우스. 그런데 이제 SEC가 공식적으로는 어떠하다라고 발표는 하진 않았었죠. 그게 이제 현재 의장 자리가 공석인 것도 있고 굳이 자기네 입으로는 아직까지 얘기할 필요가 없으며,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기관에 대한 XRP의 판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끝맺음이 아직은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4월 3일 날 예정된 비공개 회의가 있거든요. 여기서 XRP에 대한 현물 ETF 승인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도 있고, 미국 금융시장에서의 리플의 확장을 촉진하고, 이 결과에 따라 미국 금융시장에서 리플의 확장을 촉진하고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게 되겠죠. 근데 이와 관련해서 제가 최근에 영상을 통해서 많이 얘기를 드렸어요. 스위프트, 국가 간 송금 시스템이죠. 이게 50년 이상 기존 은행들이 이용하던 송금망인데, 이 리플과 스위프트의 협력 가능성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보고에 따르면 1만 개 이상의 전 세계 은행이 스위프트 결제 시스템에서 리플을 성공적으로 테스트했으며, 이는 국제거래에서의 리플 활용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만약 스위프트가 리플과 XRP를 글로벌 결제 인프라에 통합하는 계약을 체결한다면 XRP의 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할 수가 있겠죠. 어제 영상에서 인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많은 기사를 봐서 아시겠지만 콜롬비아라든지 이제 여러 아프리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개발도상국으로 불리는 나라에서 이 XRP를 실제 은행들이 사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스위프트망이 갖고 있던 단점을 보완하는 측면에 이 XRP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고요. 글로벌 결제 그리고 송금 시스템에서 XRP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질 것이고, 이는 큰 호재가 될 것이다. 때문에 이 XRP의 가격이 계속해서 좀 힘을 쓰지 못하고 있지만 ETF를 포함하고, 그리고 곧 진행될 IPO, 그리고 스위프트망과 협력을 해서 국제 결제 시스템, 송금 시스템에서도 주도권을 가져간다? 이러면 이 XRP의 가격은 앞으로 계속해서 상승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거기에 더해서 비정부가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XRP, 솔라나, 카르다노 보유량을 대규모 감사에 들어간다고 하죠. 자,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여기 XRP, 솔라나, 카르다노, 이 코인의 특징이 뭐죠? 바로 트럼프가 말했던 미국의 전략 자산, 딱 5개 코인을 언급을 했었어요. 여기에 있는 이제 요거의 공통점은 미국산이라는 거죠. 미국에서 만들어진 코인. 이제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라서 4월 5일 날 감사 결과를 발표할 텐데, 이때 미국 정부가 이 암호화폐를 어떻게 얼만큼 들고 있는지를 발표를 할 것이고요. 이후
이게 총 170억 달러 규모라고 하는데 이거 발표 이후에 시장이 많이 변동성이 올 거잖아요. 그때 시장의 방향성을 주목해야 된다. 이런 기사입니다. 여기서 비트코인은 이미 거의 확정적이라서 말할 필요는 없지만 나머지 코인들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XRP가 우리의 리플이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어떻게 전략 자산에 포함될지 이것도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내용이 있어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암호화폐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본인의 상황에 맞게 기준점을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어떻죠? 횡보가 지속되고 대외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 등 쉽게 투자를 시작하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투자 시장에 중심을 잡지 못한 채로 뛰어든다면 매매 원칙을 지키기가 어렵겠죠? 매매 원칙을 지킬 수 없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기준점이 없고 손절과 익절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되겠죠. 때문에 많은 개미 투자자분들께서 이 기준점을 잡지 못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 코인의 해답에서는 정보 공유방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에서 꼭 챙겨보셔야 될 여러 가지 소식들과 중요한 이슈, 그리고 실제로 차트에서 매매를 진행할 때 디테일한 분석도 함께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모든 것은 드시는 비용 전혀 없이 100% 무료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지켜만 보셔도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대화를 나누고 또 어떤 정보가 오고 가는지도 지켜보시다가 편하게 참여를 하셔도 되니까요.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 그리고 고정 댓글을 통해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여기 보시면 저희 개인 전화번호가 있는데 이 전화번호로 신청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신다면 화면에 보이는 전자책 암호화폐 투자 생활에 있어서 꼭 알아두셔야 될 필수 내용들만 꾹꾹 눌러 담았으니까요. 이 자료 또한 무료로 꼭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인의 해답이었습니다.